안녕하십니까. 저는 TI코리아에서 MCU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동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ARM 코텍스 M4 F를 기반으로 한 스텔라리스라고 하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개에 앞서서 TI가 가지고 있는 인베디드 프로세서 솔루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는 기존에부터 DSP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파워 컨섬션과 하이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왼쪽 제일 하단에 보이시는 MSP 430 같은 경우는 MCU로서 로우 파워 컨섬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속도는 25MHz, 그리고 밸류라인 디바이스 같은 경우 25센트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비트 MCU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설명드릴 스텔라리스라고 불리는 코텍스 M3, M4 F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바이스는 맥시멈 스피드는 80MHz까지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계속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DSP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C2000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리얼타임 MCU로서 스피드는 40에서 300MHz까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울트라 로우 파워 DSP C5000 계열 같은 경우는 맥시멈 스피드는 300MHz까지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ARM9 그리고 코텍스 A8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타라라고 불리는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6000, 그 다음에 C6000 멀티코어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제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I는 MCU에서부터 시작해서 멀티코어 DS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세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라고 하는 하나의 IDE를 통해서 모든 개발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툴 같은 경우는 마켓 디벨롭먼트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린 스텔라리스 코텍스 M4 F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은 아젠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텍스 M4 F의 코어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안에 있는 페리페럴들, 그리고 파워 컨섬션에서 개선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EVM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스텔라리스의 가장 큰 장점인 스텔라리스 웨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스텔라리스 웨어가 어떤 장점들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발 환경에 있어서 어떤 레퍼런스 디자인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레퍼런스 디자인 기반으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여러분의 타임 투 마켓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리스가 무언지입니다. 스텔라리스는 TI의 ARM 코텍스 M 기반으로 하고 있는 MCU 솔루션이고요. 그 내부에 풍부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페리페럴 디바이스 드라이버들, 그 다음에 USB 드라이버, 그리고 그래픽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인시스템 프로그래밍, 그리고 내부에 들어있는 인투 롬이라고 불리는 스텔라리스 웨어를 바탕으로 기존에는 이제 MCU 개발하신다고 하면 실리콘만 전달이 되었다면, 이 아주 풍부한 쉽고 빠른 스텔라리스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툴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드리고 있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내부에 픽스드, 그 다음에 코텍스 M4 F 버전 같은 경우 플로팅 포인트 프로세싱이 가능하고, 인베디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맥시멈 1MB 플래시까지, 그 다음에 온칩 아날로그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TI가 가지고 있던 아날로그의 강점들을 조금 더 집어넣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 기능들, USB, CAN, 그 다음에 풍부한 시리얼 인터페이스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메모리 MCU부터 풍부한 페리페럴과 하이덴시티 메모리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군을 다양한 제품 선보이면 스케일러빌리티가 뛰어나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먼저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코텍스 M4 F는 그 첫 번째 65나노 프로세스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코텍스 M4 디바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측면이라든지 로우 파워 부분이라든지 플로팅 포인트 퍼포먼스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스텔라리스 M4 F MCU는 여러분에게 큰 장점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제 코텍스 M3를 기반으로 했던 디바이스들과 M4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그 키 피처들과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리스라고 불리는 코텍스 M3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암사에서 나온 코텍스 M 마이크로 컨트롤 기반으로 MCU를 루미너리 마이크로라는 회사에서 제일 먼저 론칭을 했습니다. 루미너리 마이크로를 TI가 2009년도에 인수를 합병을 하였고요. 그때 만들어진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는 LM3S 100부터 시작해서 뭐 3000 시리즈, 5000 시리즈, 6000, 8000, 9000 시리즈가 있는데요. 먼저 100 시리즈와 1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제너럴 퍼포스로서 그 내부에 맥시멈 up to 12비트 ADC, 그 다음에 익스터널 버스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스몰 풋프린트 캔을 제공하고 있고요. 모션 컨트롤 PWM이라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 타겟팅하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뭐 홈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미터링이라든지 모터 컨트롤, LED 뭐 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00 시리즈와 5000 시리즈는 그 내부에 USB와 캔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인데요. 그 USB 같은 경우는 USB 2.0 풀스피드 OTG 호스트 디바이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 또 ISQ-S 오디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게임 액세서리라든지 MFI라고 불리는 메이드 포 아이폰 이런 모바일 폰 액세서리라든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모터 컨트롤 스캐너 등등 뭐 다양한 USB라든지 캔이 필요한 곳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6000 시리즈, 8000 시리즈, 9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이더넷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 이더넷 기능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더넷 맥만, 기존에 이더넷을 지원하는 MCU 같은 경우는 맥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파이까지 같이 지원함으로써 그 사이즈뿐만 아니라 본 코스트뿐만 아니라 구현하실 때 밖에 RJ45 잭만 연결해 주시면 바로 이더넷 기능을 구현해서 테스트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 기능을 하다 보니까 HMI 디스플레이라든지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 커뮤니케이션 게이트웨이라든지 포인트 오브 세일, 간단한 POS 같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텍스 M3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에서 다음 TI의 그 모든 테크놀로지 65나노 공정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코텍스 M4 F라고 불리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크게 제너럴 퍼포스와 모션 컨트롤용 디바이스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제너럴 퍼포스 같은 경우는 그 내부의 캔과 USB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M4F라고 하는 F가 플로팅 포인트를 의미하는데요. 플로팅 포인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12비트 ADC, 풀스피드 USB 캔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매니지 컨트롤이라든지 포터블 메디컬 쪽 데이터 로깅이라든지 라이트 컨트롤 스캐너 뿐만 아니라 기존의 M3가 지원했던 모든 제너럴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하게 폭넓게 사용 가능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M4F230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모션 컨트롤 PWM이 들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마이크로 프린터라든지 모터 컨트롤이라든지 로우 앤드 디지털 파워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로드맵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기존에 1시리즈가 이렇게 나왔다면 제너럴 MCU는 LM4F110, 111, 112가 되고 그 다음에 USB 기능 같은 경우는 LM3S, 3S 시리즈, 5000 시리즈가 있었다면 LM4F에서는 LM4F130 시리즈들, 모션 컨트롤이 들어간 230 시리즈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 기능이 들어간 것들은 6 시리즈, 8 시리즈, 9000 시리즈에 있었다면 다음 LM4F에서는 19X 시리즈, 29X 시리즈, F49X 시리즈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 로드맵을 가지고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딩 아날로그 베스트 인 클래스 로우 파워 앤 플로팅 포인트 퍼포먼스 딜리버드 바이 TI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코스트를 줄일 수 있고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하고 리딩 인티그레이션, TI가 가지고 있는 뭐 하이 퍼포먼스 12비트 ADC의 기술들이라든지 이 내부에 굉장히 높은 애큐러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M4F에 F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고, 메모리 사이즈는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받아보시는 메모리 사이즈는 256KB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SRAM은 32KB의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로서는 CAN, USB, OTG, 그 다음에 SPI, 아이스캐시, UART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면에서는 스탠바이 커런트가 기존 LM3S 시리즈가 좀 좋지, 코텍스 M3 기반한 디바이스 좀 좋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의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하이버네이션 모드에 들어갔을 때 스탠바이 커런트가 1.6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밖에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스텔라리스 디바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마켓의 타임 투 마켓을 좀 더 빠르게 구현하신다든지, 스텔라리스 웨어 소프트웨어와 그 여러 가지의 RDK들, EVM들을 바탕으로 좀 더 폭넓게 쉽고 빠르게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좀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는 ARM 코텍스 M4F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맥시멈 스피드는 80MHz까지입니다. 내부의 메모리는 256KB 플래시 메모리, SRAM 사이즈는 32KB SRAM, 그 다음에 마스크 롬이 들어있는데요. 이 마스크 롬의 역할은 기존의 MCU들이 페리페럴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을 유저 가이드라든지 데이터 시트를 보고 직접 구현하셔야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롬에다가 페리페럴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지 부트로더, 그 다음에 CRC, AES 테이블 등들을 먼저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플래시 메모리 자체를 순수히 어플리케이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먼저 페리페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현된 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쉽게 사용 가능하시는 것과, MCU에서 가장 큰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기존에 뭐 128KB 메모리를 사용하다가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 추가되거나 구현함에 있어서 조금 용량이 오버하게 되면은 다음 선택할 수 있는 메모리 사이즈는 192KB 혹은 256KB 메모리를 MCU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내부 롬에 부트로더라든지 페리페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여유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측면에서 보면은 코어를 위한 LTG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컴퓨터가 아닌 순수히 아날로그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DC 채널 같은 경우는 ADC, 12비트 ADC 두 채널을, 두 개의 ADC 유닛을 가지고 있고, 채널 수는 24채널까지, 그 다음에 샘플링 속도는 1메가 샘플링 퍼 세컨드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 템프 온도 센서를 내장을 하고 있고요. 시리얼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UART와 그 개수들입니다. 기존의 UART가 맥시멈으로 코텍스 M3 기반 MCU는 3개 정도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코텍스 M4 스텔라리스 같은 경우는 8개의 UART, 4개의 SPI, 그 다음에 6개의 아이스캐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많은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곳에서 좀 쉽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USB 같은 경우는 풀스피드, 호스트 디바이스, OTG 기능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션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는 쿼드로처 엔코더 펄스를 계산할 수 있는 QEP라고 불리는 부분이 모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PWM 16개의 PWM 아웃풋을 낼 수 있는 PWM 모션 컨트롤 블럭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부분에 있어서는 6개의 32비트 타이머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16비트 타이머를 12개까지 제공이 가능하고요. 혹은 6개의 64비트로 구현하시거나 32비트로 나눠서 12개로 구현이 또 가능하신 타이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의 와치독 타이머가 들어있고요. GPIO들 들어있고, 그 다음에 32채널 DMA, 내부에 프레시전 오실레이터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백드 하이버네이션 모드라고 해서 그 전류 소비량이 스탠바이 커런트가 1.6 마이크로 암페어, 액티브 RTC 모드에서는 1.7 마이크로 암페어 언더에서 구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웨이크업 타임은 500 마이크로섹 언더에서 웨이크업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TI의 65나노 프로세스 공정을 바탕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M4F의 인스트럭션 이제 부분을 보면은 코텍스 M0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인스트럭션 셋을 제공을 한다면 M3 같은 게 좀 더 많은 인스트럭션 제공하고 있고요. M4는 거기에 뭐 DSP 명령어라든지 좀 더 많은 명령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에 관련된 인스트럭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 파워 부분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TI의 65나노 프로세스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웨이크업 타임은 500 마이크로섹 언더, 그 다음에 스탠바이 모드에서 1.6 마이크로 암페어 언더에서 1.6 마이크로 언더만 이제 소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텔리전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데디케이트된 웨이크업 핀을 통해서 웨이크업이 또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배터리 백업 되는 램이 64바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하이버네이트 모드, 최대 절전 모드에 들어갔을 때 GPIO 핀을 그대로 리테이닝하는,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크업 이벤트에 있어서는 아까 데디케이트된 웨이크업 핀만 뿐만 아니라 RTC가 내가 설정해놓은 시간이 전가했을 때 뭐 깨어난다든지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가 로우 배터리가 디텍트 됐을 때 깨어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한번 EVM 통해서 얼마나 하이버네이션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게 되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EVM은 새로운 스텔라리스를 사용한 EVM입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144핀 신규 스텔라리스가 장착된 모습 보일 수 있으시고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3축 가속도 센서, 위에 보시면은 온도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아날로그 측정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 보일 수 있으시고요. 지금 LCD에서 보이시는 화면은 하이버네이션 들어갔을 때 지금 1초 이제 하이버네이션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약 5초 이후에 다시 깨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났을 때 어떤 웨이크업 소스가 어떤 거였는지 지금 RTC로 깨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버튼 웨이크업 핀을 넣었다면 웨이크업 핀 때문에 깨어났다라고 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V 데이터라고 해서 non volatile이라고 해서 내부에 리텐션 할 수 있는 데이터 메모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데이터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씩 증가돼서 디스플레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쪽에 V배시라고 불리는 부분에 1kΩ 저항을 달아놨는데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서 전류가 V는 IR이기 때문에 전류가 어느 정도 소비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초, 1초, 예, 하이버네이션 모드에 들어왔는데요. 1.5mV 정도 소비하고 있는데요. 1.5mV이기 때문에 1.5mV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항이 1kΩ이 달려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1.5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를 소비한다라고 볼 수 있으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TI의 최신 65나노 공정을 이용한 스텔라리스에는 전력, 파워 컨벤션 면에서도 여러분에게 큰 장점을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TI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솔루션을 코텍스 M4F
새로운 스텔라리스에 집어넣었고요.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12비트 ADC 1메가 샘플링 퍼 세컨드 속도로 지원하게 되고, 빌트인 온도 센서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5도, 그 다음에 8개의 디지털 컴퍼레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핸디드나 디퍼런셜 인풋을 받아서 구현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이진 않으셨지만 3개의 순수 아날로그 컴퍼레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조금 인텔리전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프로그래머블한 샘플 시퀀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된 P4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컨버전 결과값을 저장할 수 있는 P4를 가지고 있고, 트리거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다양하게 인텔리전트하게 구현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DMA 기능을 이용해서 완료가 되면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64 샘플 하드웨어 에버리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존에 어떤 데이터 값들을 계속 읽어드린다, 컨버전 하신 다음에 직접 에버리징을 해서 그 평균값을 구하셨다면 그 내부에 하드웨어적으로 에버리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또 개선된 큰 특징 중 하나가 빌트인된 E2PROM입니다. 그 내부에 2KB 정도의 사이즈의 E2PROM을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봄 코스트에서 한 30센트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라이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를 바탕으로 라이트가 컴플리션 됐는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인텔리전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 하기 위해서 96비트의 패스워드 프로텍션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저장된 정보를 보호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빌트인 웨어 레벨링 기능이라고 해서 약 횟수로 50만 번 정도 이레이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텔라리스 웨어입니다. TI가 스텔라리스라고 불리는 디바이스를 실리콘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어떤 새로운 MCU를 접하시거나 어떤 기능 구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그런 부분을 페리페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신다든지 아니면 디버깅 하신다든지 신규 새로운 기능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저희 스텔라리스 웨어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래서부터 보시면은 부트로더와 인시스템 프로그래밍 서포트라는 툴을 이용해서 어떤 부트로딩 하는 여러 가지 페리페럴들, 예를 들어서 USB라든지 시리얼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더넷 기능을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페리페럴, 커뮤니케이션 포트를 통해서 부트로딩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템 프로그래밍 서포트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는 페리페럴들, USB, 이더넷, 시리얼 인터페이스들을 통해서, 직접 필드에서 업데이트를 하신다든지 그런 기능을 구현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페리페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스텔라리스 들어있는 모든 페리페럴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픽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LCD 구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뒤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USB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는 쉽지만 직접 구현하시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USB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C60730이라고 불리는 클래스 B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픈소스 RTOS라든지 오픈소스 스택이라든지 서드파티 이그젬플들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라든지 간단한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보시는 스텔라리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코드 이그젬플들을 제공함으로써 이 제공되는 API들을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그 예제들을 드리고 있고요. 정말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드림으로써 좀 추상적인 예제가 아니라 정말로 바로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리페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레벨 API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페리페럴들 제공하실 때 좀 더 직관적이 쓸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도큐먼트들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캔이다. 캔에 관련된 어떤 기능들인지에 대한 인트로덕션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API 펑션들에 대해서 어떤 디파인들이고 어떤 스트럭처가 사용되는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뒤에서 들여다보시면은 각 API에 대해서 API의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디스크립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은 바와 같이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예를 들어서 UART 예제를 사용하신다 라고 했을 때 UART 핀, 타입 UART, GPIO 핀을 UART로 사용하겠다. UART를 컨피규링 하겠는데 속도는 155,200bps, 데이터 랭스는 8비트, 원스탑 비트, 페리티는 없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UART 컨피그를 하시면 되고요. UART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켜주시고 인터럽트 바로 사용이 가능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 모든 기능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TI가 제공한 ARM 코텍스 M 시리즈를 모두 지원하는 TI가 제공한 CCS라든지 카일, IAR, 코드레드, 코드소설이어 같은 모든 ID 개발 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런 API들이 롬에 직접 이미 기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예제에서 보시다시피 직접 플래시에서 API를 호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롬 언더스코어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API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미 들어가 있는 롬에 있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유저 메모리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를 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SB입니다. USB도 마찬가지로 프리라인스의 로열티 프리의 예제들과 라이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예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디바이스 예제로는 HID 키보드 마우스, CDC라고 불리는 버추얼 컴포트 시리얼 기능, 그 다음에 메스레이지, 제네릭 벌크 예제들, 그 다음에 오디오 예제들, 그 다음에 디바이스 펌웨어 업그레이드라고 불리는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예제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정말로 실제 생활에서 리얼 월드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예제를 오실로스코프 예제를 하나를 제공함으로써 그 USB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PC에서 GUI를 통해서 직접 보실 수 있고 GUI에서 세팅하게 되면 실제 EVM에서 변경돼서 동작하는 그런 예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예제에 가시면 메스토리지 기능들, HID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아이스크로스 오디오 인풋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TG 예제 같은 경우는 SRP, HMP 프로토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스의 INF 파일 같은 경우는 윈도우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config 스트링이라든지 VID, PID를 세팅한다든지 그 다음에 프리 컴파일된 DLL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디바이스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실제 생활 제품이 밖에 나갔을 때 필드에서 USB 기능을 통해서 바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VID 이더넷 기능을 사용한다면은 맥 어드레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USB에서는 VID, 벤더 ID, 프로덕트 ID가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구매 절차라든지 아주 소규모로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TI가 가지고 있는 벤더 아이디와 PID를 서브 라이센싱 해줌으로써 커스터머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라이브러리입니다.
요즘 디스플레이가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LCD는 있지만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참 막막하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보시면 기본이 되는 뭐 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간단한 스트링을 뿌린다든지 이미지를 뿌린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젯 기능들, 예를 들어서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체크박스들 혹은 컨테이너들, 슬라이더, 캔버스, 푸시버튼과 같은 다양한 위젯을 드리고 있고요. 위젯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그 기능을,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라디오 버튼이 그룹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콜백 함수가 호출되면서 어떤 게 선택되는지를 알려주게 되고, 유저는 그 콜백 함수에서 이게 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면 되겠구나, 좀 더 그 윈도우에서 GUI 프로그램 짜듯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기능들은 그래픽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사용하시는 LCD에 초기화한다든지 한 픽셀에 어떤 색깔의 점을 뿌린다든지 이런 간단한 API, 콜백 API들만 제공을 해주시면, 그 외에 뭐 선을 그린다든지 버튼을 한다는 이런 위젯들은 저희가 라이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적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된 기능은, 기존의 스타일리스의 그래픽 라이브러리 폰트 같은 경우는 영어권의 폰트만 제공을 했다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한글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유니코드를 지원함으로써 타겟팅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이런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런 폰트 라이브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큰 이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스 이제 인터널에 인베디된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LM 플래시 프로그래머라고 불리는 이 GUI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주 심플하면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키 피처들로는 프로그래밍 해본다든지 베리파이 해보신다든지 이레이즈, 그 다음에 메모리를 읽어보신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ti.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용하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VM에서 바로 USB로 EVM을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프로그래밍 가능하시고요. 혹은 저희 EVM을 어떤 JTAG 인터페이스에 브릿지 형태로 사용하셔서 EVM 하나 가지고 계신다면, 기존의 JTAG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인데 저희 EVM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면 USB로 EVM 연결하셔갖고 JTAG 핀을 타겟 보드에, 여러분의 타겟 보드에 연결하시면 이렇게 해서도 JTAG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GUI 환경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커맨드들을 커맨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유저 매뉴얼과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자신의 GUI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만의 방법, 양산 방법을 통해서 또 쉽게 양산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웨어 같은 경우 저희 ti.com에 방문하시면 MCU의 스타일리스에 방문하셔서 스타일리스웨어 코드 이그젬플을 클릭하시면 레이티스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컴플릿 버전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각 모듈별로 각각 원하시는 부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능이 많은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리스라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덕션 레디 모듈이라고 불리는 레퍼런스 디자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뭐 모터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레퍼런스 디자인 킷들 제공해드리고 있고, 어떤 컨셉들이나 이런 것들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뭐 스케매틱이라든지 배치도라든지 BOM이라든지 거버 파일, 그 다음에 모터를 돌린다면 모터 어플리케이션들 어떻게 구현하고 있고 패킷들이 어떻게 와가는지,
오고 가는지 그런 내용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윈도우 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고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GUI,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먼저 구현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시는 EVM이라든지 RDK를 갖다가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그 컨셉이 내가 맞구나 라고 보시면 이 모든 제공되는 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환경에 있어서도 코텍스 암사에 나온 코텍스 M 시리즈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툴들에 있어서도 뭐 코드 서설이라든지 IR 컴파일러라든지 암사에 나온 칼이라든지 코드레드, 그다음에 TI에서 나온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모든 것 중에 자신이 편하시다라고 생각되시는 툴을 사용하셔가지고 개발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LM4F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선에서 하이버네이션 모듈 파워 컨섬션 할 때 사용했던 EVM인데요. 이 EVM을 통해서 쉽고 이제 개발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 안에 96x64 칼라 OLED가 들어가 있고요. 스타일리스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모든 IDE 환경에서 개발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기존 M3에서 있던 개발 툴들이나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보시면은 뭐 EVM들,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불리는 모든 풀 패키지, 뭐 SDRAM 인터페이스라든지 외부 페리페럴 인터페이스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래시와 SRAM 익스텐션 보드라든지 FPGA 카메라 익스텐션 보드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큰 슈퍼셋 개발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이나 인텔리전트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시리얼 투 이더넷 같은 레퍼런스가 되는 디자인 키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TI가 가지고 있는 와이어리스 그런 디바이스를 이용한 뭐 심플리시티라든지 직비라든지 마이페어 기능들을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EVM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테크니컬 레퍼런스 매뉴얼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 COS3를 바탕으로 한 이벨봇 로봇 형태의 이런 책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것들은 요즘 와이어리스의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TI사에서도 이런 와이어리스의 다양한 와이어리스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스텔라리스에 어떻게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레퍼런스 디자인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TI사에 나오는 CC2560이라고 하는 칩을 바탕으로 한 그런 레퍼런스 보드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라는 스마트 카드, RFID 13.56MHz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RFID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추후에 요즘 NFC 기능이라고 하는 RFID 기능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기능 할 수 있는 TRF7970이라고 하는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확장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2.4기가 솔루션들,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TI의 프로프라이어티한 프로토콜 스택을 이용한 2.4기가를 테스트할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직비 네트워킹 키트를 통해서 직비도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스텔라리스웨어에서 블루투스 버전 2.1에 EDR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A2DP, Enhanced Audio 디스크리션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아이폰을 연결해서 오디오를 스트리밍 한다든지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 SPP라고 하는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다른 블루투스 모듈과 시리얼 통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이 키트를 통해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스마트 카드들 13.56MHz를 기반으로 하는 RFID 키트가 있는데요. 이 와이파이 키트를 통해서 ISO IC 14443A 혹은 B 마이페어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ISO 15693 같은 카드를 통해서 카드가 마이페어 카드 예를 들어서 2개가 놓여졌다 그러면은 안티콜리전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가까이 카드 값들을 읽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FID 시스템이라든지 추후에 NFC 기능을 구현하고 싶으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키트를 통해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직비입니다. TI가 가지고 있는 G스택 2.4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직비 네트워크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CC2520이라고 하는 칩을 디바이스를 연결을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신 예제와 같이 그 각 노드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구현되는지 뭘 테스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I가 가지고 있는 프로프라이어티한 심플리시티라고 불리는 프로토콜 스택을 통해서 CC2500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2.4기가 통신을 테스트 해볼 수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시계 기능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흥미로운 예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데이터 2.4기가 대역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쉽게 구현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모든 것까지 TI MCU를 바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스텔라리스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계속해서 TI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M4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적인 부분을 줄여준다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로드맵상에서 많은 기능들이 인티그레이션 된다든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텔라리스웨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쉽고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TI의 65나노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공정을 통해서 로우 파워 모드를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강력한 로드맵을 통해서 더 빠른 속도, 더 큰 메모리, 그 다음에 울트라 라우 파워 디바이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맡은 TI 코리아 MCU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